안녕하세요. 오늘 행정철학 윤리, 오늘로써 완전히 강의는 끝납니다. 강의는 끝나고 교과서에 이제 없는 얘기, 교재에 없는 얘기를 보충 설명하는 걸로 이번 학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쩌면 이 교재에 약간 언급이 돼 있는 얘기인데 그 약간 언급이 돼 있는 내용이 의외로 또 그 행정철학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얘기거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그렇게 뭐 대중강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행정학 개론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딱 그 단어 하나 정도는 아마 그 행정의 역사, 그 행정의 어떤 뭐그 발전 부분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 현상학을 뭐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행정학 개론 교재에 거의 그렇게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현상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현상학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제가 행정철학 윤리를 강의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저런 뭐 그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제가 현상학에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행정철학 보충 이제 첫 번째 영상인데, 우리의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가 생기면서부터 의무, 자, 의무라는 건 계약 관계. 자, 나는 예를 들어서요. 자, 나는 닭 한 마리. 그러면 너는 생선 두 마리. 교환할까 말까? 물물 교환이야. 화폐가 생기기 전에 물물 교환이야.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 근데 말이 잘 안 되니까 닭 한 마리, 그럼 생선 둘. 그럼 싫다 그러면은 자, 닭 한 마리, 뭐 생선 세 마리. 뭐 괜찮다 그러면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1대1 계약이 아니라 다대다 계약, 사회 공동체가 서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합의를 하면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의무를 만들어내고,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 흔히 말해서 제도, 법률, 국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 자체가,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무를 담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자기 참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말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야, 너 저번에 네가 오늘 밥은 네가 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야지. 자, 내가 다음 주에 수업 끝나고 밥을 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종의 의미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죠. 그 시간이 됐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야, 내가 저번 주에 밥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러면 자, 자기 참조가 잘 된 거죠. 긍정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사줘요. 그럼 자기 참조는 했지만 그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게 그 현상학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이렇게 속담이나 고사성어 같은 거. 속담과 고사성어가 짧지만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자기 참조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의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언어가 널리 사용되어야 우리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에서 그 제도, 법률이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한자 문화권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한글을 쓰잖아요. 만약에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이걸 전부 다 말살시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뭐 쓰면 뭐 무조건 죽인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글이 지금까지 잘 전달이 돼 내려오잖아요. 이러면은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민족 같은 경우는 그 세대가 다 끝나고 언어가 그러니까 전파되지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의무가 연장되면 자, 사회가 창조된다. 대신에 언어가 널리 사용돼야 된다. 알파벳이 대표적이죠. 자,
라틴어로부터 파생된 알파벳. 세계 이제 아주 넓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뭐 등등등. 자, 언어가 널리 사용되어야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언어가 문장이 되면 글쓰기를 하는 거고, 글쓰기가 돼야만 이게 법률을 만들거나 종교의 교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아, 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저번에 그랬었나? 아, 저도 지난주에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을 글로 쓰죠. 뭐 양피지, 뭐 돌, 하여튼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목간. 자, 써요. 이렇게 해서 쭉 펼쳐봤을 때, 자, 이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글 써놨는데 그 다음 세대가 글을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만약에 없거든, 네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엘리트 교육. 야, 스승인 내가 죽거든, 너희 제자들이 좀 이걸 좀 이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해서 언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완전히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자, 그리고 뒷장입니다. 자, 이제 현상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점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데, 무언가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바로 존재론이죠. 자, 어떤 뭐 사실, 현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 시각을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배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인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일종의, 자, 존재론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의 의식, 인간의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언어를 포함해서요, 어떤 사물이나 뭐 사실의 기원,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한번 역사를 거슬러서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자, 배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언어 능력을 가지고 규칙을 이해한다. 자, 야, 이 법이 왜 만들어졌지? 이 법이 생성된 그 원리가 궁금하다. 그때 배경이 궁금하다. 근데 이게 100년 전,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내가 이 100년 전, 200년 전 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덕분에 거래 비용, 감시 비용이 줄어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계약서입니다. 자, 야, 너 저번에 저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저번에 닭 한 마리 가져오면 내가 자, 물고기 3마리 준다. 그랬었어? 말이라는 것은 번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로 기록하는 게 신뢰를 높이는 기능이다. 자, 그리고 지향성, 이제 어려운 단어예요. 현상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 지향성인데, 인간이 내가 의도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응? 내가 너를 가리킨다. 자, 근데 내가 너를 가리키는 이유는 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자, 제가 지금 돈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자, 돈. 자, 내가 돈에 대해서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는 것, 이게 내가 돈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지향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돈을 좋아하니? 너 왜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물으면 아마 답변이 이게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단순한 답변, 야,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야, 많으면 좋은 거지, 뭐하러 그렇게 물어? 라고 반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게 현상학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야, 너 왜 돈이라는 걸 지향하냐? 야, 그게 너한테, 넌 왜 돈에 왜 의미를 두느냐? 너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의도하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야, 돈 많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런 거. 자, 내가
인간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을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만 지향성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굉장히 지향하는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지향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나로부터 무언가를 일종의 바라는 것,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좋은 직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가리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지향하고 있어요. 무언가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강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지향이에요. 나는 지금 휴대전화를 보면서 나를 녹화하고 있는 저 렌즈를 보면서 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지향성이에요. 벌써 좀 다르죠? 이게 왜 저런 얘기를 왜 할까? 현상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향성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 현상과는 좀 다소 달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는 떠요. 내가 죽거나 말거나 달은 떠요. 그 다음에 구름도 있어요. 이거는 자연과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해대로 뜨고 달은 달대로 뜨고 구름은 구름대로 돌아다녀요. 서로가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반대로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에 상대방이 없으면 계약을 못해요. 얽혀 있다고요.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5만원짜리 5만원이라는 이 화폐는 이런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금방 인정을 했죠. 순식간에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나는 하는데 상대방이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묻혀버려요. 사장된다고요. 그리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저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말이 있었어. 뚜렷한 근거나 증거는 없는데 그게 근거가 돼요. 인간의 행동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시켜서 했어. 그냥 시켜서 했어요. 특별한 왜라고 물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 근데 근거가 없는데도 근거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상학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예요. 네가 왜 돈을 원해? 네가 돈을 왜 가리키고 있는 거야? 왜 돈을 지향해? 라고 물으면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 나는 이거 사고 싶고 너는 왜 로또 1등 되는 걸 왜 지향해? 그거의 의미를 왜 두고 있어? 라고 물으면 이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철학 이 현상학 부분이 굉장히 말장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추상성이 높아서 이게 뭐야?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